안녕하세요. 랜드야TV 이재문의 부동산 톡의 진행을 맡은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입니다.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코로나로 야기된 수요와 공급의 복합 쇼크로 국면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굴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 요즘입니다. 초등학교 시험 2번 낙제, 중학교 시험 3번 낙제, 대학교 3수 만에 입학, 취업 30번 탈락, 경찰 채용 시험에 5명 응시했는데 4명은 붙고 떨어진 1명에 해당, KFC 입사 24명 중 유일하게 탈락, 하버드대 입학 10번 거절, 무역회사 계약직 입사,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에 녹화했지만 못생겼다는 이유로 방송 거절 등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우뚝 선 기업인이 있습니다.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9살부터 집에서 1시간 떨어진 호텔로 가 외국인에게 영어를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10년 동안 기동량을 해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의 집념과 열정이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됐고 성공신화를 결국 일궈냈습니다. 바로 알리바바의 마임 회장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 그의 의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화 분노의 질주에서 빈 디젤과 제이슨 스타든이 자신의 차에 앉아 서로 마주보고 목숨을 건 광란의 길쭉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쪽이 죽어야만 끝나는 게임이기에 서로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글로벌 경제에 유가 폭락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면서 불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치킨 게임은 러시아와 사우디로 인해 촉발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석유, 무척 중요한 원자재입니다. 근데 석유는 국제 정치 경제와 그 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패권 다툼의 중심에 서 있는 원자재입니다. 따라서 석유 전쟁의 처음과 끝에는 반드시 미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5달러로 정점을 찍었던 국제유가는 점차로 하락하여 배럴당 60달러 전후로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바로 셰일가스 덕분이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한 원유는 약 600만 배럴 규모로 확대 생산이 되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미국은 연간 1300만 배럴을 생산하게 되면서 사우디를 제치고 제1의 글로벌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사우디의 자존심이 무참하게 구겨진 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2018년이었죠. 이렇듯 최근에 치킨 게임으로 촉발된 유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60대를 유지하던 배럴당 60대를 유지하던 유가가 20대까지 떨어지고 일부에서는 10달러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 이제 위기가 고조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셰일가스 생산 가격이 배럴당 45달러 전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달러일 경우에는 45달러가 생산 원가니까 어느 정도의 마진이 확보될 수 있지만 유가가 10달러에서 20달러 선에 머무는 동안은 기름을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손해의 폭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 이후에 매년 미국에서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약 45개 정도가 파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치킨 게임의 결과로 그 파산하는 기업의 숫자가 증가하게 된다면 반드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금융시장의 위기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어떤 중대 국면에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입니다. 우선 미국, 러시아, 사우디 간의 원유 시장 패권 다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원유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둔화는 바로 석유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약 25% 정도가 석유 수요가 감소했는데요. 상당한 양이죠. 당연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공급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산유국들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감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석유 전쟁의 치킨 게임이 절정을 치닫게 된 것입니다. 사우디를 비롯한 오페크와 러시아로 대변한 비오페크
오펙 플러스라고도 하죠. 산유국들이 감산 논의를 했지만 러시아와 사우디가 충돌했습니다. 러시아가 감산에 합의하지 않자 사우디는 큰 폭으로 가격을 인하했는데요. 사우디의 석유 생산 원가는 3달러 전후라고 합니다.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가격을 인하하자 유가는 폭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불똥이 지금 미국 셰일 업체로 튀고 있는 상황입니다. 셰일 업체들의 어떤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도산하는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글로벌 시장은 출렁거리게 될 것이고 위기의식이 고조됨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의 침체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유 폭락의 어떤 중심이 있고 석유 정책에 따른 어떤 그 중심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미국은 현재 러시아가 진행하고 있는 노드스트림 2 가스관 건설 사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드스트림 사업이라는 것은 러시아에서 발트해로 거쳐서 이제 독일로 이어지는 연장 1200km의 가스관 건설 사업을 얘기하는데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차세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걸 싫어하죠. 당연히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기업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사우디는 셰일가스로 인해서 세계 최대 산유국이라는 지위를 2018년부터 미국에 내줬습니다. 자존심도 꾸겨졌을 것이고. 그러나 이번 기회에 낮은 생산 원가를 무기로 해서 셰일가스 업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다시 제1의 산유국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중동에서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가 하락의 주된 원인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기름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 제조업의 붕괴, 그 다음에 국제교역은 차단되고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글로벌 석유 수요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결국 18조 원의 몸값을 인정받던 미 셰일 기업이 파산을 했습니다. 결국에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죠. 당연히 안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게 됐고, 그리고 오일 또는 가스업계 등 관련 업체들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주 미국 의회를 통과한 2조 2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이 코로나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에 에너지 기업 지원 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3주간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석유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은 코로나의 조기 종식으로 인해서 V자 반등을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조기 종식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결국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저유가 상황임에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는 이유는 원유 가격이 인플레이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저유가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상황, 디플레이션 국면에 대한 우려가 점차로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수요 위축에 따른 저유가는 경제 호황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유가가 다시 오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러시아와 사우디가 치킨 게임을 끝내고 감산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은 청약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자산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 정책의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죠. 대출 규제의 강화도 유지되고 있고 수요 억제 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유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공급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과 그다음 2025년 기준 총 700만 호 수준의 공적 주택을 확보하겠다는 주택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금융시장은 경색되고 있습니다. PF 대출도 전면 금지되고 있죠. 이렇듯 시장의 경색이 지속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 하락과 거래 절벽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느 때보다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재민의 부동산 톡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